안녕하세요. 남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접시에 사탕 2개와 초콜릿 4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제 초콜릿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이 더 많거든요. 초콜릿이 사탕보다 2개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개수 4개, 사탕의 개수 2개니까 초콜릿은 사탕의 2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래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접시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시가 1개일 때는 사탕 2개, 초콜릿 4개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자, 이제 접시의 개수가 2개가 됐어요. 뺄셈으로 먼저 비교를 한다면 자, 초콜릿은 사탕보다 몇 개가 더 많나요? 4개가 더 많죠. 여기는 2개가 많았어요. 자, 역시 뺄셈으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사탕보다 몇 개가 더 많을까요? 예, 6개가 더 많죠. 자,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에서는 접시가 1개 있을 때는 2배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 2개의 접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2배가 됩니다. 접시의 개수가 3개가 되게 되면 초콜릿의 개수는 역시 사탕의 개수의 몇 배다?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뺄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두 수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땐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두 수를 비교를 계속 해볼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뺄셈은 두 수의 관계가 변하죠. 변한다. 그렇지만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우리는 이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번 단원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비가 나왔어요. 자, 비란 뭐냐면요. 두 수나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걸 말합니다. 자,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몇 대 몇. 그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할 때 원서를 이제 막 쓰잖아요. 그때 뭐가 나올까요? 경쟁률이 나오죠. 야, 나는 이번 대학 시험에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명을 뽑는데 10명이 지원한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학과에서 한 명을 뽑지는 않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한 걸까요? 100명이 지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수나 양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요 기호 있죠. 콜론이라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데 자, 3과 4를 비교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읽어 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편하게 어떻게 읽을까요? 그죠? 3대 4. 자연스럽게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3대 4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지금 3과 4를 비교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수를 어느 쪽에다 놓느냐? 콜론 기호 오른쪽에 기준량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는 기준량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왼쪽에 있는 수가 바로 누구냐? 비교하는 양입니다. 비교하는 양. 자, 그러면 4대 3이랑 3대 4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완전 다른 거죠. 3대 4는 기준량이 4고 비교하는 양이 3이지만 4대 3은 기준량이 3이고 비교하는 양이 4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때 팁입니다. 자, 기준량 뒤에는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비교하는 양 뒤에는요, 뭐뭐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또는 뭐뭐의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나오게 되면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고 뭐뭐의 바로 앞에 있는 수가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캐치를 해주셔도 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문장 안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읽는 방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어떻게 읽었죠? 3대 4라고 읽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누구랑 누구의 비예요? 3과 4의 비예요. 3대 4, 3과 4의 비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 기준량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뭐뭐에 대한 비교하는 양 뒤에는 뭐뭐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세트로 붙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4에 대한 3의 비, 3의 4에 대한 비. 이 둘의 차는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단원평가나 이런 시험을 본다. 그럼 요 읽기 방법이 이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 정도는 잘 기억을 좀 하시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기준량에서 비교하는 양이 차지하는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율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분수꼴로 기억해 주세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비율 어떻게 구해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에서 비교하는 양이 차지하는 크기.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이 8개가 있어요. 이 8개의 공 중에 빨간 공이 3개고요. 파란 공이 5개예요. 그러면 자, 이 빨간 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가 여기서 기준이 되겠죠. 공 전체의 개수가 8개니까요. 8개 중에 3개를 차지해요. 8분의 3이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볼게요. 7대 8의 비율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나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량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오른손잡이가 좀 많잖아요. 예, 기준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8분의 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가끔은 이 비율을 또 소수로 답해 주세요 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예, 소수로 답하셔야 됩니다. 0.875 그때는 이렇게 소수로도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율을 구하는 식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더불어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구하는 식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지금 위에 이 나눗셈식을 보시면 비교하는 양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네모 박스를 딱 쳐보세요. 그럼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비율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량의 비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구하는 공식은 사실 따로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얘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기준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준량에 네모 박스를 딱 쳐보세요. 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비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비교하는 양을 비율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량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자, 공식이 3개가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공식은 요겁니다. 비율 구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 첫 번째로 속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빠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빠르기.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거는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이제 시속이에요. 시속 60km. 차 타고 나가면 막 써 있잖아요. 그죠? 시속 60km 이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시간에 60km의 빠르기를 포함해서 좀 천천히 달려야 된다. 그래서 시속 60km는 1시간에 얼만큼 달려요? 60km를 달리는 빠르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분속은 뭘까요? 1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고 초속은 1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단위 시간에 대한 이동한 거리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공식 하나를 알면 거리와 시간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식을 변형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시간과 속력을 곱하시면 되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얘가 참 많이 쓰이는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마우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마우스를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조작하려면 손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 거리와 속력 시간을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거리는 뭔가 좀 길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위에 이 큰 부분에 거리를 넣으시고요. 속력과 시간은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공식으로 외우느냐? 나는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리를 싹 가리세요. 어떻게 해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속력을 구하고 싶을 때는요, 속력을 가리세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나오죠? 시간 구하고 싶어요. 시간을 가리시면 속력분의 거리. 끝났죠. 그래서 이 마우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이 적용되는 문제 두 번째는요, 인구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단위 넓이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그림 안에서 공식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맨 꼭대기 인구수를 넣으시고요. 자, 아래에 양쪽에 넓이와 인구 밀도를 넣어주시면 자, 인구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인구수를 가리시면 됩니다. 넓이와 인구 밀도를 곱해주시면 되고 인구 밀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밀도를 가리시면 돼요. 그럼 넓이분의 인구수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 그림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용액의 진하기 농도가 있는데요. 요 농도는 선생님이 백분율을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백분율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백분율은요,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을 말해요.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요 퍼센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비율이 5분의 3이에요. 이 5분의 3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보자 라고 한다면 5분의 3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분할 수 있겠죠? 20이 되고 60%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또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60이 되고요. 이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60%라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비율이 소수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기 100이니까 소수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 살짝쿵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5%라고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백분율을 우리가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누기 100을 이렇게 쓰시는 게 좀 편하죠. 100분의 25. 자, 보세요. 25%를 100으로 나누는 건데 나눗셈을 분수꼴로 고치면 100분의 25가 되죠.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시면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써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수점의 위치를 두 자리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0.25라고도 다시 비율로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할인율 보도록 할게요. 자, 할인율은 기존 금액에 대한 할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이 1,000원짜리 물건을 800원에 팔고 있어요. 할인이 되었죠. 얼마가 할인됐을까? 200원이 할인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800원이 됐다는 것은 할인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00원이 할인되었으니 그 200원이 1,000원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나타내주면 되는 건데 자, 1000분의 200 해주시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열심히 해주시면 20%가 할인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반대로 인상률도 구할 수 있어요. 인상률은 뭘까? 값이 올라간 거죠. 또 이렇게 해볼게요.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1,2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기준량은 얼마일까요? 1,200원이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것은 기준이 1,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0원 속에서 인상된 금액이 얼마일까요? 200원이 인상됐죠. 그러니까 이 200원이 또 차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곱하기 역시 100을 해주시면 되고요. 20%가 인상이 되었구나. 자, 할인율, 인상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득표율.
전체 표수에 대한 득표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전체 그 유권자가 200명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투표를 하겠죠. 그 200명의 투표한 그 표수 중에 내가 80표를 획득했다, 얻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득표율은 200표 중에 80표니까 200분의 80이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 얼마예요? 40%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할인율 그리고 이제 인상률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득표율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용액의 진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왜 지금 설명을 해드리냐면 사실 이 진하기는 보통 백분율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로 다시 들어오면 용액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용액은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물과 소금, 이 용지를 합한 액체가 바로 용액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금물이나 설탕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금물의 진하기 또는 소금물의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금물의 진하기라는 것은요, 소금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들어있죠.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을 바로 소금물의 농도, 진하기라고 하고, 방금 앞에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보통 백분율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고 단위 퍼센트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소금량을 넣어주시고요. 아래에 소금물과 진하기를 넣어주시고, 자, 소금량을 구하시기 위해서는요, 소금물 곱하기 진하기 해주시면 되고, 자, 소금물을 구하고 싶다. 그럼 진하기분의 소금량. 요 공식도 우리 앞에 마우스 그림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또 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금물이 200g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200g의 소금물이 몇 퍼센트 농도냐? 뭐 10% 농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금물 200g 속에 10%는 소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금량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느냐? 200g 중에 100분의 10이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0g이 소금이 차지하는 크기구나. 라는 문제들을 만나실 수 있겠고, 자, 또는 농도를 구해라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을 100g에 소금을 20g을 섞었어요. 자, 그러면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 몇 g이 될까요? 120g이 되죠. 바로 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이 120g이잖아요. 자, 이 중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20g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약분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20이 한 번, 여기는 6번. 안 나눠 떨어지네요. 그죠? 얘는 그냥 6분의 100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까지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와 비율 단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단원이에요. 비와 비율, 그리고 비례식, 비례배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비율 그래프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진행한 내용들 꼼꼼히 한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